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연세단비 교정치과 1층에 도착을 했고요. 교정 치료가 필요한 치아거든요, 제가. 근데 제 아는 지인이 교정 치료를 정말 잘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려고 오늘 이렇게 1층에 도착을 했고요. 올라가서 원장님께 교정 치료랑 구강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모두 여쭤보도록 할게요. 같이 올라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지인들 소개를 받고 네네. 교정 치료를 완전 전문적으로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네. 되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네. 사실 요즘 좀 그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교정이 치료 기간이나 이런 것도 짧아지고 뭐 예전보다 굉장히 좀 간단해졌다. 근데 그만큼 더 효과는 커졌다. 그리고 얼굴도 작아진다 약간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사실 저는 좀 미용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상담을 네. 받으러 왔거든요. 네. 진짜 교정하면 얼굴이 작아지나요? 이 치아만 배열내는 것도 당연히 심리적으로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거 말고도 얼굴 외형이 네. 바뀔 수가 있습니다. 흔히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하게 되면 앞니 위치가 지금보다는 후방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인매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V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아주 직접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코어 밑 턱도 윗부분이 전체적인 볼륨이 줄어들면서 이 기본 베이스 뼈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치조골은 발치 교정을 하게 되면 좀 줄어들게 돼요, 볼륨이. 어떻게 보면은 교정해서 이쪽이 좀 줄어들면은 더 동안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이제 보통 하관이 후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베이비 페이스 동안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진짜 교정만으로 가능해요? 교정 치료를 통해서 네네. 그런 입술 변화가 원래 계획한 방향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이제 그런 목표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비대칭 같은 것도 좀 개선이 될까요? 비대칭이 성장기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교합 문제 때문에 한쪽으로 좀 틀어서 몰고 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부정교합을 개선을 해주게 되면 비대칭도 잡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인의 경우에 한쪽이 좀 이 턱끝이 이쪽으로 가 있다. 교정을 통해서 일단 바뀌는 부분은 크게는 없어요. 성인인 경우에는 이미 턱관절 주위뼈 이런 뼈가 리모델링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교정 치료만으로 사실 그런 비대칭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비대칭이라든지 아래턱이 정말 뭐 나와 있는 정도가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흔히 앞교정 수술을 동반을 해서 교정 치료를 같이 해줘야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주위에 그 교정 치료를 했는데 네. 주걱턱이 엄청 좋아지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 아래 치열의 후방 이동을 통해서 교정 치료만으로도 네. 턱 자체의 위치가 길이는 변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아랫입술이랑 아래턱이 좀 들어갈 수는 있어요. 전체적인 외모로 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입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턱이 부각돼 보였던 이 외모들이 개선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성인인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턱 길이를 재봤을 때 길이 자체가 짧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어릴 때 좀 교정을 하는 게 더 좋은 걸까요? 그렇죠.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장치를 결국은 부착을 한 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음식물도 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이 낄 수가 있고 관리도 좀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 좀 나이가 어렸을 때 해야지 좀 관리가 안 됐을 때도 리커버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인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잇몸 같은 경우에 관리가 안 돼서 염증이 좀 심하게 생기고 부었다가 나중에 좀 내려갔다. 흔히 얘기하는 블랙 트라이앵글이 좀 크게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릴수록 이제 그런 회복이 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무래도 치조골 자체가 성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교정 치료의 이동 범위도 좀 더 크고 그다음에 이동 속도도 조금 빠른 경향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성인일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예전에 교정 치료할 때보다는 이런 우리 브라켓 종류라든지 와이어의 그런 생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정도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중년 이후에는 교정하는 게 안 좋다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 맞아. 요새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환자분의 그런 치료골만 건강하다면 나이가 얼마 있으든 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뭐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65세, 67세 환자분도 계셨는데 별다른 큰 문제 없이 치료를 잘 마무리하셨어요. 그래서 꼭 나이가 어떤 교정 치료를 결정짓는 인자는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만으로지만 그래도 20대 후반인데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사실 좀 망설이긴 했거든요. 아, 지금 하면 늦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65세로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완전 애기네요. 그럼 교정 치료를 하고 싶은데 조금 고민이 되는 점이 이게 너무 좀 나와 보이거나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였으면 하거든요. 그 장치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장치는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장치가 좀 더 발전된 쪽은 이제 바깥쪽으로 붙이는 쪽은 굉장히 종류가 많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안쪽으로 했을 때 크게 단점이 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쪽으로도 교정 장치를 부착을 해서 흔히 얘기하는 설측 교정이라고 합니다. 안쪽으로 부착하면 바깥쪽은 전혀 이제 장치 노출이 안 되겠죠. 아래도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심리적으로 교정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우리가 혀로 발음을 할 때 치조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혀가 윗니 안쪽이나 아랫니 안쪽에 닿으면서 내는 발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좀 적응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이런 장치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납작해지고 얇아졌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설축으로 교정하시는 분들도 요새는 적응 기간이 좀 짧은 편이에요. 최근에는 철사를 묶지 않아도 되는 클립 형태의 장치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물론 발음에 적응은 필요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이게 혀가 그 철사에 좀 이렇게 찝힌다든지 걸려서 상처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좀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살짝 되긴 하거든요. 교정 치료의 결과상에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는 과정 중에서 아무래도 이 안쪽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철사 길이가 좀 짧아지기 때문에 교정 치료 기간이 약간 느려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전체 치료 기간에서 뭐 1년 걸릴 거가 뭐 1년 반 이상 걸리고 2년 걸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10%에서 20%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치료 기간 상에서 약간 뭐 차이는 있지만 교정 치료 결과가 좀 미진하게 끝난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네, 진짜 세상이 너무 좋아졌네요. 이렇게 안쪽으로 하나도 안 보이게 교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효과도 이제 겉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비용이 제일 비싸요. 투명 같은 거 효과가 좀 어때요? 겉으로 하는 거랑. 사실 투명 교정 장치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 장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 상당히 많이 발전을 많이 했어요. 이 투명 교정 장치는 아예 치아를 다 감싸서 이렇게 끼는 겁니다. 근데 환자분한테 사실 의존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교정 장치 부착 같은 경우에는 장치를 부착한 채로 이제 저희 환자분께서 내원을 하시면서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해 나가는데 투명 교정 장치는 환자분이 끼셔야지 교정이 돼요. 만약에 끼는 시간이 좀 부족한다든지 혹은 좀 잘못된 위치로 장치를 잘못 끼고 계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교정 치료 기간도 오히려 늘어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치아가 제 위치로 못 움직이니까 횟수가 늘어나서 괜히 비용적으로 더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교정 장치는 교정하시는 원장님들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한 부분 교정 위주의 그런 전체적인 교합 문제가 없는 케이스에서는 투명 교정 장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외에 뭐 교합을 아예 많이 바꿔야 되겠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투명 교정 장치를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좀 간단하게 하실 분들이 네. 그냥 하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좀 장치를 만약에 하잖아요. 껌 같은 거 씻거나 아. 막 질긴 거 씻거나 이럴 네. 때 살짝 떨어지고 이러면은 병원 오면 네. 고쳐주시나요? 그렇죠. 병원에 오셔야죠, 당연히. 그 채로 지낼 수가 없죠. 왜냐면 계속 찔릴 수도 있고 떨어지는 거를 잘못 장치가 이제 빠져서 삼킬 수도 있고 하니까 장치가 떨어지거나 혹은 일부의 철사가 찔린다든지 아주 드문 일이지만 뭐 철사 일부가 좀 끊어진다든지 구부러진다든지 응급 상황이 있으면은 저는 이제 여기가 제 병원이고 네. 저는 여기 항상 진료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오시면은 제가 다 치료를 해드릴 겁니다. 교정 치료를 좀 시작하기 전에 일단 환자분들은 정보가 제한이 돼 있고 요새는 인터넷 상에 뭐 유튜브를 봐서도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이게 본인 케이스에 맞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정 치료를 할 때 가급적이면 좀 많이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정 치료 어차피 진행을 계속 해야 되고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다음번에 할 거가 어떤 거가 되는지
지금 오늘 한 치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환자분의 좀 불편함을 야기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환자분의 눈높이에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할 거예요. 원장님이랑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니까 왜 그 교정치료로 소문났는지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방금 연세반디 교정치과에서 상담을 받고 나왔는데요. 확실히 이 교정치료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뭔가 궁금한 점을 엄청 속 시원하게 풀어주셨던 것 같아요. 또 교정치료로 얼굴이 작아진다는 게 진짜라고 하니까 저도 더 관심이 생기고 교정치료랑 구강관리랑 같이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아무 데서나 받으면 안 되고 또 교정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받아야 한다고 해요. 이번 여름에는 또 백 원장님 연세반디 교정치과에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이뻐질 거예요. 여러분도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